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이 없으면 사람이 염치도 없어집니다. 없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뭐 돈 가지고 매일같이 썰 푸는데 앞으로 돈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사 다 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붕어 형 너무 돈밖에 모른다,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고 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문제가 돈 때문에 발생하고, 인간사 문제도 돈 때문에 발생합니다. 근데 앞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사는 분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재정적 문제가 많다는 말은, 다시 얘기해, 통장에 돈이 없고 심지어 빚만 있고 이 빚을 못 갚고 있고, 거기다가 돈을 제대로 모으려 하지 않는 분들, 제대로 일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시고 나름 이제 미래를 대비하시겠지만, 사실 미래를 대비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 일단 앞으로 물가는 좀 많이 오를 거예요. 지금 물가 오른 거 가지고 겁내하시면 안 돼. 앞으로 많이 오를 거야. 많이.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더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적게 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뭐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 않다가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더 많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선 끝나고 나면 바로 티가 날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그 미국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절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은 지금 말도 안 되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 빚 있는 사람한테 버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자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밥 사먹기 겁나요. 가장 만만한 햄버거 하나 사먹기도 겁납니다. 과자 하나도 마음대로 못 사먹어요. 미국 보니까 라면 있죠, 라면. 우리나라 라면, 신라면 그 5개짜리 있죠, 번들. 그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원 넘습니다. 10,000원 넘어요. 우리나라면 한 3,000원대 중반? 그 정도 할 겁니다. 할인마트 가면. 국산 과자 한 봉지에 3,000원 넘어요. 햄버거 하나에 10,000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근데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버티실 거예요? 월급은 크게 안 올랐는데 물가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히나 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모아놓은 게 없는 분들, 빚만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극복 안 됩니다, 이거.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물가가 올라가도 버티겠지만, 나는 방비책이 있겠지만, 가진 거 없고 해놓은 거 없는 사람은 솔직히 쓰러집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사람들은 뭐 위기가 발생해도 딛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사람들 하는 행동 봤을 때 한번 넘어지면 끝입니다. 한번 위기상 다쳤을 때 그냥 한번 이제 다운되면요 못 일어나요. 그냥 KO입니다. KO. 다운 한 번에. 우리나라가 뭐 위기에 강하다, 뭐 기적을 발생시킨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글쎄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살면서 인생에서 뭐 위기를 막 잘 극복해본 적 얼마나 있습니까? 특히 금전적 위기를 본인들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신 사례 얼마나 있어요? 한 번도 없는 사람 태반입니다. 솔직히 너무 태평합니다, 사람들. 지금 보면 뭔가 지금 벌어놓은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는데,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즐기자는 마인드로 가고 있고, 솔직히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을 던져버립니다. 양심은. 인간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인드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기본적인 도덕. 사람과 지켜야 될 어떤 에티켓, 도리 같은 건데, 돈이 없고 바닷가에 떨어지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어집니다. 이성이 상실해요.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요, 뭐든 다 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가장 발생하는 게 뭐냐면 치안상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생계형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생계형 범죄.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데 앞으로 이제 좀도둑, 뭐 생필품 도둑, 택배 도둑, 택배 도둑도 요즘에 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많을 가능성이 커. 왜냐, 우리가 택배를 받을 때 바로 문 앞에서 받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택배 와도 시간 지나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간에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은 제가 있는 택배 도둑 많다고 들었거든요. 택배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럼 상자 뜯어가지고 먹을 거 챙겨가는 거야. 아니면 보험 사기 같은 거. 네. 차 일부러 이제 사고 낸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있잖아, 자동차 가는데 몸으로 뛰어든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합의금 노리는 거. 그리고 제 방송에 버스 기사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일부러 버스에서 넘어져가지고 운전이 막 이제 험하게 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넘어져서 기사한테 합의금 유도하는 경우. 이것도 생계형 범죄죠.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정상적으로 밥을 못 먹고 기본적인 경제 관념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람들 만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 통장정거 바닥인 사람들, 빚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미래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티가 안 날 뿐이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나부터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절대 지인 간의 돈거래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그깟 정을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특히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지인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돈 빌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요즘 사회에 돈을 빌리면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못 받는다 보시면 돼요. 애초에 돈을 빌리는 사람은 갚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제때 이제 돈을 안 주면 추심을 해서도 받잖아요. 아니면 이자 계속 붙으면서 이제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인 간의 돈거래는 내가 안 갚는다고 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거래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도 같이 하시면 안 돼. 돈과 관련된 거 그 어떤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앞으로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빚 좋은 개살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대비 다르시기 바랄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도 떼일까봐 돈 안 빌려준 사람한테 내가 왜 빌려줘야 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인들한테 돈을 이제 빌려가는 사람의 경우, 보통 그런 사람의 경우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지인한테 손을 벌릴 정도면 이 사람은 갈 때까지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세요. 그 사람도 돈을 벌어요.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 근데 왜 돈을 빌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을 빌리려면 기본적으로 어디 가야 되나요? 은행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을 안 가고 왜 나한테 올까요? 굳이 지인을 통하지 않고도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뭐 1금융권, 2금융권, 뭐 4금융, 신용카드, 마통 많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지인한테 돈 빌릴까요? 이미 거기에 손을 다 댔는데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돈 빌려라는 부탁을 했을 경우 아마 여러 사람들한테 이미 부탁을 했는데 거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돈을 못 빌리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 갚을까요? 안 갚습니다. 왜냐? 돈 줘야 될 때가 많아요. 나 말고도. 내가 빌려간 돈은 안중에 없어. 일단 가장 급한 게 뭐 사기금이나 이제 금리가 센 신용카드 같은 거겠지. 그것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갈 정도면 이미 갈 때까지 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도 점점 가면 갈수록 있잖아. 아무한테는 대출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 못 받은 사람들 천지다 보니까. 점점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있고 추심도 이제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빚진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빚진 사람들이 많아요. 대출을 겁도 없이 받는 사람도 많아. 대출을 받았으면 책임져야죠. 근데 자신이 책임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일단 대출 받고 보자, 이런 마인드로 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못 갚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대가 치러야죠. 그러니까 왜 눈먼 돈을 빌립니까? 자기도 감당하지도 못할 돈을. 앞으로 있잖아요, 대출 같은 거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 대출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도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얘기하는 게 거기서 거긴 한데 매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엎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빚 때문에 엎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을 잘 관리하는 거, 지키는 거.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도 잘 버틸 수 있는 거.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좀 저성장이나 좀 불황이 장기화될 거예요. 굉장히 장기화될 겁니다. 그럼 없는 사람만 힘들어요. 모아놓은 거 없고 비리는 사람만 힘듭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